네, 안녕하십니까. 금일의 총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총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정독을 하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유사하게 같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물도 아셔야 됩니다. 선물도 어떤 주식시장의 시황을 예측할 때는 선물을 필수로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주식시장의 시황도 예측을 못하면서 개별 종목을 한다? 약간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2달 동안 쉬어가면서 2달 동안 제가 선물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약했던 부분이 선물이었기 때문에 2달 동안 방송을 하지 않으면서 선물 공부를 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흐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괴리율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이론가가 어떻고 알긴 알지만 그거를 설명을 해라 하면은 제대로 못 하겠죠. 하지만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쵸, 선물을 배워놓으니 주식의 그 세력들의 평균 단가도 알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언젠가는 얘가 한번 좀 흔한 표현으로 꼬꾸라질 것이다. 그런 부분도 제가 외국인의 선물 누적이 매섭다. 마이너스 2조까지 간 적이 있었죠.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2조까지 갔었습니다. 자, 매도 물량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언젠가는 한번 서서히 부러지든 한 번에 부러지든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콜옵션, 풋옵션 매도 계약이 앞으로 8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자, 선물 말고 옵션 만기일 때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 현물만 보고 주식을 사고 파는데요. 자, 선물도 아셔야 됩니다.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현물은 예를 들어서 금 거래소에서 금을 내가 한 1억 원어치 사고 2억 원어치 사고 금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금을 사는 것이고요. 자, 선물은 그 금 시세와 선물의 포인트를 정해놓고, 자, 선물의 그 포인트가 올라가면 그러면 순매수하는 쪽이 유리하고, 선물의 포인트가 내려가면, 자, 매도 계약을 하신 분들이 유리하고,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자, 선물의 기초 상품은 자, 코스피 200입니다. 그렇죠? 현물이죠. 자, 그리고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는데, 자, 콜옵션과 풋옵션의 기초 상품은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지수가, 자,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지수가 올라가면 유리한 것이고, 매수한 쪽에서는요. 그리고 선물 지수가 내려가면 매도한 쪽이 유리한 것이고, 자, 콜옵션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풋옵션은 콜옵션과 반대이다. 자, 매수한 쪽은 선물 지수가 하락하면 좋고, 그쵸? 그리고 그 매도 한쪽은 선물 지수가 상승하면 좋고. 자,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여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습니다. 그렇죠? 선물을 매수 계약을 약간 전환을 시켰습니다. 매수 계약을 한 3,559억을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도 샀죠? 선물도 샀고요. 그러면서
자, 콜옵션은 선물 지수가 상승하는 쪽으로 콜옵션 매수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풋옵션은 선물 지수가 하락하는 쪽으로 풋옵션을 옵션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콜옵션은 계약수로 따지면 11,224 계약을 했고요. 자, 풋옵션은 하락 쪽으로 베팅을 했는데 2,194개만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걸 봐도 풋옵션은 그 콜옵션에 대한 해지인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그쵸? 해지죠, 해지. 네. 그래서 콜옵션과 선물이 이제 같이 상승 방향으로 베팅이 됐다라는 것은 얘네들은 자,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하는 쪽으로 걸었다. 그러면 현물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물 매수 베팅을 한 것이고요. 매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콜옵션도 선물 지수가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하고 콜옵션 만기 계약을 11,224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면 얘네들은 돈을 계속 벌겠죠? 그렇죠? 선물이 오르면 현물이 오르면 당연히 선물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선물이 오르면 당연히 자, 콜옵션도 이익이 될 것이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풋옵션은 이제 이거는 정말 보험이죠. 혹시나 모를 선물의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건 해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계약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자, 제 말이 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선물은 내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 알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고 자, 이런 흐름을 보면요. 자,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을 예측하고 얘네들이 선물과 콜옵션을 매수하고 계약을 했는지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물도 샀고, 그러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선물을 매수한 것이고 콜옵션을 상승 쪽으로 계약을 한 것이죠. 풋옵션은 생각보다 계약수가 적은 걸로 봐서는 당장 예를 들어서 내일은 지수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런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알아야 되고 옵션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8분이네요. 제가 어차피 내일 상황이 어떨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하나의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환율은 하락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0.23포인트 프로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특별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차이가 뭐 8대2나 2대8이 된 것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올랐고 적당히 떨어진 것 같다. 물론 하락이 조금 적긴 합니다. 상승이 좀 많긴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대2 정도 되죠, 대략. 근데 코스피는 678에 212니까요. 8대2까지는 아니죠. 대략 6대4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은 주식시장이 금요일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설명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셨나요? 혹시 뭐 물론 저희가 모든 방송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한 분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자랑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말을 안 해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최근 들어서 이스페타시스를 분석하면서 그냥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죠. 제가 최근 들어서 이스페타시스 분석하면서 이 좌측에 있는 보조 지표를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자, 외국인의 수급, 뭐 기관의 수급 이것 본 적이 있나요? 개인의 수급? 한 번도 본 적 없죠? 최근 들어서요. 그냥 단지 자, 11평 하나 꺼내놓고 얘가 지지하는지 그리고 11평이 어떻게 가는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가격보다 내려가면 11평이 또 약간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 몸조심하십시오 라는 정도만 제가 분석을 했지, 뭐 그 외에 뭐 다른 지표 본 적 한 번도 없죠. 자, 그 이유는요, 뭐 당연히 예측하시겠죠. 이렇게 상승장에 있는 주식은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하루하루 변하는 이런 모습 자체를 봐봤자 그냥 반만만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식욕만 감퇴된다. 어차피 얘는 이런 상승장 내에서 저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횡보장으로 돌아서면서 매물대가 얼마나 나와지는지. 방금 놀라셨죠? 104개입니다. 104개. 120개를 봐야 됩니다. 120개. 방금 104개의 매물대가 이렇게 진입을 하니 방금 살짝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나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좀 많이 이해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0개를 기준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아직은 매물대가 자, 여기 캔들까지 올려면 멀었죠. 그리고 금일 3.9%의 새로운 매물대가 생겼습니다. 자, 아직은 고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11일평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 완전 고가는 아니지만 금일 종가로 따져봤을 때는 10일과 20일에 신고가가 난 거나 마찬가지다. 10일과 20일에 신고가가 난 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언젠가 10일과 20일에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45,000원인가 아무튼 뭐 5만원대 초반인가 그거 보고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지수가요, 이 이스페타시스의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고, 방금 제가 코스피 종합주가 어떤 예측을 해봐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자, 무조건 홀딩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내일 또 혹시라도 이런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뭐 1, 2%, 2, 3% 빠진다고 해서 화들짝 놀랄 필요는 없다. 왜냐면 저희는 든든한 11일평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11일평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매수를 해도 큰 무리 없는 가격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갑자기 어지럽네요. 네, 거의 쉬지도 않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선물 필수입니다. 필수. 자, 선물을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200이 그 다음에 주식이 바로 금이다. 금. 네. 자, 금을 내가 1억 원어치를 사서 1,000만 원이 오르길 예를 들어서 금 1억 원어치를 사서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거래를 하는 것이 선물이고요. 그렇죠? 선물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예측해서 베팅을 하는 것이 선물이고, 그리고 선물은 자, 포인트당 25만 원씩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한 계약당이요. 포인트당 25만 원씩을 챙길 수가 있고, 자, 콜옵션도 마찬가지긴 한데 콜옵션은 예를 들어서 선물과는 달리 지수의 어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얘네들은 이제 일종의 콜옵션 상품, 풋옵션 상품을 그 얘네 콜옵션과 풋옵션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수수료로 끝내느냐, 아니면 자, 수수료 이상 그 포인트를 정해놓고 그 이상 올라가면 자, 판 사람은 손해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내려가면 산 사람이 손해다.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충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금을 사고 파는 사람들, 자, 선물은 금 시세를 보고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콜옵션은 자, 선물의 시세를 보고 사고 파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색깔로 따지면은 빨강, 빨강, 빨강이 자, 현물 빨강, 선물 빨강, 콜옵션 빨강이면 상승 베팅, 풋옵션만 반대입니다. 파랑이면 상승 베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금일의 총평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